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MAPCM 세일즈 매니지먼트 영업관리론 챕터 10 세일즈 트레이닝 영업 트레이닝이죠. Objectives, Techniques and Evaluation 목표, 기술, 그리고 평가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영업 트레이닝 관련된 이슈가 무엇인가? 자, 모든 레벨의 영업 매니저들은 트레이닝을 위한 다양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매니저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세일즈 매니저들도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고, Chief Sales Officer 영업 담당 임원이죠. 총괄 임원, 그리고 마켓 매니저 어떤 시장 담당 매니저, 그 다음 제품 매니저 등등 각각의 매니저들이 영업 트레이닝을 위한 목표는 다를 것입니다. 먼저 Chief Sales Officer CSO죠. 영업 담당 총괄 임원이죠. 이 사람은 특정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사원들이 고객과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가르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특히 관계라고 했으니까 관계는 저 밑에 있는 중요하지 않은 고객과의 관계까지를 다 신경 쓸 수는 없겠고요. 주로 주요 거래처, 우리가 메이저 어카운트 또는 키 어카운트라고 얘기하는 대형 거래처, 주요 거래처들과 관계를 특히 잘 발전시키길 바라겠죠. 두 번째, 마켓 매니저예요. 이 사람들은 시장에 대한 관리자이기 때문에 복잡한 고객 문제, 시장이란 결국 고객이잖아요. 고객들이 모여 시장이 되는 거니까 복잡한 고객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한 트레이닝을 원하겠죠. 세 번째, 프로덕트 매니저예요. 이 사람들은 제품 매니저니까 제품에 대한 지식, 스페시피케이션, 제품의 스펙이죠. 그 다음에 제품을 어떻게 응용하고 적용하는가에 대한, 제품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잘 받기를 바라겠죠. 심지어 인사 담당자 등 마케팅 기능 외적인 매니저들도요, 영업 트레이닝 프로세스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리크루터는 채용 담당자죠. 이 사람들은 영업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겠죠. 그래서 영업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영업사원을 모집하고 유지하는데 회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잘 알고 있겠죠. 자, 영업교육이라는 것, 세일즈 트레이닝, 영업 트레이닝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 원타임 이벤트가 아니라 ongoing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원타임 이벤트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상적으로 볼 때 트레이닝은요, 사실은 왜 하겠어요? 그냥 일 시켜서 일 속에서만 다 배울 수 있다면 별도의 트레이닝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트레이닝이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트레이닝이라고 한다면, 그냥 일만 한다면 한 5년이 걸릴 일, 10년이 걸릴 일을 한 2달 만에 압축해서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면 정말 효과적인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숙련된 영업사원이 습득하는데 수년이 걸렸을지도 모를 그런 방대한 지식을 짧은 시간 내에 주입시켜 줄 거라는, 주는 그런 교육이, 그런 트레이닝이 좋은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상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자, 영업사원을 위한 영업 트레이닝은요,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영업 트레이닝에 대한 니즈가 생긴대요. 언제? 먼저 뉴 프로덕트가 나왔을 때, 두 번째 마켓 스트럭처, 시장 구조가 변화할 때, 세 번째 뉴 테크놀로지,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세상에 나왔을 때, 그 다음 네 번째 경쟁자의 행동, 컴페티티브 액티비티가 뭔가 좀 특별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대응해야 할 때, 그 다음에 중요한 판매 기술을 강화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할 필요가, 그런 니즈가 있을 때, 그런 디자이어가 있을 때 우린 영업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업 트레이닝에 대한 니즈를 결정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3개의 이슈를 고려해야 합니다. 트레이닝 대상, 누구를 대상으로 트레이닝 할 것인가. 두 번째, 이 영업 프로그램은, 트레이닝은 주된 어떤 주안점이 무엇이냐, 주요 강조점, primary emphasis 가 무엇이냐. 그 다음, 이 트레이닝은 어떤 구조로 짜여져야 하는가. 요 3가지 이슈가 고려돼야
하겠죠.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요. 트레이닝 대상은 누구냐? New Sales Recruit, 신입 영업사원, 아니면 신입 영업사원이 대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양한 유형의 영업사원을 또 다양한 유형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주안점, 주요 강조점은 무엇이냐? 제품 지식에 중점을 둔 트레이닝이냐? 회사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는 트레이닝이냐? 아니면 고객과 시장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트레이닝이냐? 아니면 판매 스킬, 이를테면 시간 관리 기술 또는 프레젠테이션 관련 기술을 알려주는 판매 스킬, 셀링 스킬이 이제 핵심 주제가 되느냐. 영업 프로세스, 그러니까 트레이닝 프로세스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OJT 위주냐 아니면 공식적인 교육이냐. OJT라는 얘기는 실습을 통한 교육이죠. 실습을 OJT 트레이닝이라는 게 현장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을 OJT라고 하죠. OJT 위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갈 것이냐. 두 번째, 웹이나 강사 베이스가 된 인하우스 사내 교육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아웃사이드 엑스퍼티스 외부 전문 교육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이제 따져봐야 할 것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영업 트레이닝의 목표, objective입니다. 자, 1. 생산성을 키워야죠. Increase productivity. 두 번째, Improve morale. 사기 진작이고요. 세 번째, Lower turnover. turnover란 얘기는 이직이에요. 이직률을 낮추는 거죠. 네 번째, 고객 관계를 개선합니다. Improve customer relation. 이것도 이제 영업 트레이닝의 목표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셀링 스킬, 판매 스킬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트레이닝의 목표가 되겠죠. 특히 셀링 스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오는 이야기를 좀 보면 많은 회사들이 기본적인 베이직 셀링 스킬을 향상시키면 실적 역시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대요. 특히 예를 들어 시간 관리, 타임 매니지먼트, 테리토리 매니지먼트. 테리토리라는 얘기는 이제 영업사원이 자기가 맡은 구역을 영업구역, 그것을 영업 영역이라고 하죠. 테리토리라고 하죠. 테리토리 매니지먼트와 타임 매니지먼트가 매우 어떤 그 중요한 부분이다. 중요한 주제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일종의 출발점 역할을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영업 트레이닝 프로그램은요, 영업사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줘요. 어떤 질문? 어떤 그 시간을 기존 거래처에게 할애해야 하는지, 아니면 잠재적인 신규 거래처, 신규 어카운트를 만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준다는 거예요. 누가?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어카운트 등급별로 얼마나 자주 세일즈콜을 해야 하는가. 우리 어카운트, 작은 어카운트도 있고요. 거래처. 그 다음에 우리가 메이저 어카운트 또는 키 어카운트라고 불리는 핵심 거래처도 있잖아요. 그들마다 우리가 필요로 한 세일즈콜의 어떤 그 만나는 횟수, 그 빈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 이동 거리와 시간 소요를 최소화하면서 영업사원이 맡고 있는 그 영역을 잘 커버하는, 전체적으로 잘 커버하는, 효과적으로 커버하는 그런 방법은 무엇인가 에 대해서도 영업교육, 영업 트레이닝이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죠. 자, 세 번째, 영업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영업 트레이닝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의 중대한 장애물이 나오네요. 먼저 최고 경영진의 문제인데요. 영업 트레이닝에 잘 집중하지 않아요. 잘 많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 일선 영업관리자와 영업사원들의 지지 부족. 사람들이 별로 이것에 대해 그렇게 찬성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기 이제 문제란 얘기예요. 장애물. 세 번째, 영업사원들이 트레이닝이 뭘 성취하려고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목표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해요.
이 프로그램 도대체 왜 있는 거야? 도대체 이걸 이 트레이닝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이런 목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해요. 이럴 때 이런 것도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죠. 트레이닝을 매일매일의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방금 위에 얘기한 게 트레이닝의 목표라면 밑에 있는 건 이 트레이닝이 어떻게 우리 업무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거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한다면 이것도 장애물이다. 이를테면 트레이닝과 영업의 업무 간의 연결이 좀 그 연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에 대한 이야기죠. 경영진이 영업 트레이닝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대요. 사실 영업 트레이닝은 돈이 좀 들죠. 아무래도 돈이 드는데 그렇게 드는 돈이 그냥 버려지는 돈이 아니다. 낭비되는 돈이 아니고 미래에 마치 뭐 우리 주식 배당 받듯이 미래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투자로 봐야 되는데 인베스트먼트로 봐야 되는데 많은 경영진이 그거 다 버려지는 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런 걸 비판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게 이제 영업 어떤 경영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반대로 또 다른 면에서는 영업 트레이닝들도 좀 투덜투덜거려요. 아니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우리를 잘 믿어주지 않지? 이렇게요. 그러니까 많은 영업 트레이너들은 우리 프로그램의 신뢰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 불만을 갖고 있어요. 약간 상반된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자꾸 영업 트레이닝에서 비용을 줄이려고 해요. 예산 삭감 노력을 자꾸 하려고 해요. 이런 예산 삭감 노력은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거의 성취도가 낮고 다 낭비라는 경영진의 감정과 관련된 것이겠죠. 자, 영업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조직의 장기적인 목표와 부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처럼 조직의 가치를 전달해야겠죠. 좀 당연한 이야기죠. 자, Salesforce 트레이닝 프로세스, 영업 조직 트레이닝 프로세스예요. 4가지가 있네요. 제일 먼저 교육에 대한 니즈,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석해야 돼요. 두 번째, 교육의 목표, 트레이닝의 목표를 결정해야 돼요. 세 번째, 이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이 교육 프로그램이 어땠어? 라는 평가와 리뷰가 필요하다. 요게 이제 4단계의 영업 트레이닝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좀 자세히 나온 게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오른쪽 표인데요. 이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자, 니즈 분석, 목표 결정,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그 다음에 평가.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니즈 분석입니다. 니즈 분석이란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영업 조직 내에서 트레이닝에 대한 니즈가, 영업 조직이 갖고 있는 트레이닝에 대한 니즈예요. 자, 우리가 이런 트레이닝이 필요해. 우리 새로운 영업사원이 많으니까 이런 게 필요해. 또는 특정 주제에 대한 이런 교육이 필요해. 이러한 트레이닝에 대한 니즈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트레이닝에 대한 트레이닝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트레이닝이 필요한가, 트레이닝의 니즈를 분석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목표 결정이죠. 목표는 현실적이어야 돼요. 리얼리스틱한 오브젝티브가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효과적인 트레이닝도 사람의 능력을 20% 이상 향상시킬 수는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온대요.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완전히 꼴등 영업사원을 1등 영업사원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뭐 나쁜 것을 좋게, 이런 건 어렵고, 나쁜 것을 그렇게 나쁘진 않게,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너무 목표를 거창하게 잡지 말고 피상적으로 잡지 말자. 현실적인 리얼리스틱한 목표를 정하자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 specific, 구체적이고, realistic, 현실적이고, measurable, 측정 가능한 목표가 필요하다. specific, realistic, measurable, 요 3요소 중요하죠.
자, 이번엔 개발 및 실행이에요. 프로그램, 그 트레이닝 프로그램 만드는 것이에요. 이때 뭘 결정해야 되냐? 일부를 아웃소싱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해야겠죠. 그래서 작은 기업은 별도의 영업교육팀을 꾸리기 어렵겠죠. 만약에 큰 보험회사 같이 큰 회사라면 그 안에 영업교육팀, 영업 개발팀, 영업지원팀 같은 그런 스텝 부서가 많이 있는데, 작은 회사는 그런 걸 둘 수 없죠. 그렇게 그걸 해야 할 영업사원이 뭐 수백 명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소규모 기업은요, 상당 부분을 아웃소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자, 우리 트레이닝 요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실행했는데, 자,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어? 이런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측정을 해야 평가를 하죠. 예, 어떤 질문이 필요할까요? 자, 트레이닝에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 예, 트레이닝 후에 잘 됐는지 못했는지, 근데 어떤 부분을 측정할까요? 그 다음에 언제 측정할까요? 측정 시기죠. 어떻게, 어떤 도구로, 예, 어떻게가 하나가 있고 어떤 도구로가 하나 따로 다르죠. 예,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어떤 도구로 측정할 것인가, 이렇게 네 가지가, 예, 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측정할 때 우리가 이제 물어봐야 할 네 가지 질문이겠죠. 자, 네 번째 절입니다. 신규 영업 채용자 트레이닝. 신입 영업사원 트레이닝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요, 무슨 어디 영업팀, 신입사원 35기, 신입사원 교육, 이렇게 있는 것처럼요, 특정한 기간을 딱 정해놓고, 예, 채용된 영업사원을 기수별로라든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예, 그 교육을 하죠. 예, 대부분의 기업들은 공식 트레이닝 기간을 정해서, 예, 트레이닝을 시키죠. 영업 트레이닝은 당연히 다양하죠. 굉장히 전문적이고 어려운 기술적인 제품이라면 좀 더 길 테고요. 아니면 아주 그냥 간단하게 어렵지 않은 그런 트레이드 셀링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겠죠. 이를테면 그래서 사무실에서 하는 며칠 동안 하는 트레이닝도 있고요. OJT인데요. 여기서 언더잡 코칭이라고 해서 OJC네요. OJC와 결합된, 그러니까 어떤 사내 실무와 함께 교육하는 OJC와 결합된 실제 영업 실습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아주 깊이 있게 길게 하면 2-3년 동안 하는 경우도 있다네요. 이런 식으로 기간은 다양하다. 왜 이렇게 다양한 트레이닝이 있어요? 기업들의 트레이닝 니즈가 다르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영업사원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이죠. 영업사원이 맡은 일도 다르고요. 두 번째, 채용 인원들의 각각의 니즈가 다르고 그들의 적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 요 두 가지가 트레이닝의 다양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는 것이죠. 자, 첫째, 트레이닝의 니즈는 기업 내에서도 다양하다. 한 기업 내에서도. 이를테면 어떤 제약회사는요, 제약회사 내에 여러 가지 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이 있는데, 예, 그냥 그 안에 있는 그 전통적인 소비자 제품, 예, 전문 의약품도 있겠지만 어떤 소비자 제품도 있겠죠. 이런 걸 판매할 신입사원을 위해 7주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대요. 예, 그러니까 다양한 전문 의약품 팔기 위한 그런 트레이닝도 있고, 소비자 제품 팔기 위한 트레이닝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기업 내에 여러 가지 트레이닝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다른 사례를 들면 더 많은 테크니컬 제품을 판매할 예정인 그런 신입사원을 위한 교육은 2년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이런 말도 있네요. 자, 트레이닝의 니즈는요, 그 채용 직원들의 니즈와 적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동그란 거 두 개의 오른쪽에 있던 거죠.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공식적인 트레이닝을 받도록 요구하지만, 경험 많은 신입사원들은 경험이 없는 신입사원에 비해 트레이닝의 기회가 좀 적은 면이 있죠. 어떤 B2B 기업은 경력 채용자에게 일주일의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 위크, 경력 없는 신입사원들은 2-3년의 프로그램을 필요한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니즈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 예. 경험 많은 사람과 경험 없는 사람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자, 5번째 절입니다. 경력 영업사원의 트레이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경력이라고 해서 트레이닝을 안 받는 건 아니죠. 학습의 니즈는 끝이 없어요. 끝없는 프로세스입니다. 학습의 니즈는 끝이 없는 프로세스이며 성공적인 영업사원도 추가적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정도로 이제 5절은 끝내고요. 6절은 영업 트레이닝의 토픽, 주제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첫 번째 주제는 제품 지식이에요. 특히 아까도 뭐 제품 지식에 대해 이야기 간단하게 했지만 테크니컬 제품인 경우는 비테크니컬 제품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마켓 그리고 인더스트리입니다. 마켓은 고객 쪽, 사는 사람 쪽이 마켓이고요. 인더스트리는 파는 사람 쪽이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 필요한데요. 일단 마켓 쪽에서 한번 산업과 경제를 보는 게 이제 좀 넓게 보는 관점이 있고요. 산업과 경제는 주로 이제 그 산업이란 얘기는 파는 사람들, 경쟁사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좀 넓게 본 개념이어서 경제까지 해서 보는 경험 그거고요. 좁게 본다면 우리 마켓이라는 걸 좁게 보면 고객 한 명 한 명으로 좁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이제 좁게 볼 때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회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우리 공부하는 게 계속 반복되죠. 예, 회사에 대한 정책을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급여 구조,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일을 이렇게 했을 때 얼만큼의 커미션, 얼만큼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동기부여도 되고 더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복리후생은 어떤지. 그리고 또 이건 참고지만 이 회사의 미션, 회사의 역사 등 회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알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회사가 이렇게 좋은 회사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 회사가 이렇게 오래되고 안정된 회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 회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거란 얘기죠. 영업사원들이 중요한 회사 정책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알았다면 피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회사 정책을 몰라서. 이를테면 우리 회사에 이렇게 특급 배송 서비스가 있는데 영업사원이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납기를 못 맞추는 줄 알고 못 팔았어. 이럴 수도 있고요. 이를테면 대규모 구입하는 고객한테 특별하게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걸 알았다면 저 고객이 떠나지 않고 샀을 텐데 이걸 몰라서 못 팔았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 정책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회사의 정책은 어떻게 배우게 할까요? 영업사원들을요, 본사에 배치해요. 홈오피스 본사에 배치해가지고 다양한 부서에서 사무일을, 행정적인 일을 시키는 거예요. 뭐 크레딧, 신용부서, 오더 프로세싱, 주문 처리, 어드버타이징, 광고팀, 그 다음에 세일즈 프로모션, 판촉팀, 그 다음에 쉬핑, 배송팀까지 이런 다양한 일을 하면서 회사에 대한 정책을 배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사내에서 영업사원을 세일즈 코디네이터, 영업 관련된 어떤 그 코디네이터 일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고객 서비스 담당자 업무를 시키는 거예요. 이를테면 고객 주문 처리하고 이메일 관리, 전화 관리, 고객 그룹을 위한 기업 연락처 담당 일,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이런 걸 시킴으로써 회사 정책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타임 앤 테리토리 매니지먼트예요. 시간 관리, 그 다음에 영역 관리, 영업사원이 맡은 그 구역을 영역이라고 하죠. 세일즈 테리토리라고 부릅니다. 우리 책에 의하면 그 영업사원이 자, 먼저 그 영업사원 얘기하기 전에 80대 20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기업 고객의 20%가 사업 실적의 80%를 차지한다. 우리 거래처의 20%밖에 안 되는 소수의 우리 거래처가 우리 매출의 80%를 내줘요. 이런 걸 우리가 80대 20 비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회사가 약간 비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반대로 말해서, 그러니까 일부 고객이 아주 많은 매출을 내는데요. 거꾸로 말하면 그 20%밖에 안 되는 그 좀 저수익 고객이죠. 저수익 거래처에게, 그 거래처에게 우리의 어떤 영업사원들은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래처에 자기 시간의 80% 이상을 보내는 영업사원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고객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영업사원들이 상당수 있더라. 또 우리 책에 나오는 말인데요. 예, plan your work, work your plan.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수립한 계획대로 일하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영업 과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플래닝하고, 그 다음에 플래닝한 계획대로 효과적으로 수행하라. 자, 이번에 법적 윤리적 이슈에 대한 내용인데요. 미스 스테이트먼트란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틀리고, 사실관계가 틀리고,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올바르지 않은 언급을 말합니다. 미스 스테이트먼트 때문에 윤리적,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뭐 경쟁자를 근거 없이 비방한다든지, 우리 제품의 효과를 너무 과장한다든지, 부풀린다든지, 이런 거가 일종의 미스 스테이트먼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엔 테크놀로지입니다. 테크놀로지를 충분히 활용하는 트레이닝도 필요하겠죠. 테크놀로지를 잘 알면요, 특히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나 영업사원들 아이패드 같은 거 많이 갖고 다니죠. 노트북은 뭐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굳이 회사에 안 나가고 홈오피스에서 일할 수도 있고요. 이를테면 요즘엔 뭐죠? 그 줌 같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또 뭐 원격 회의 같은 걸 함으로써 굳이 먼 거리를 방문하지 않아도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고객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테크놀로지를 잘 활용해서 본사에 안 가도 된다면 그 시간이 세이브 되니까 그럴 동안 고객 한 명 더 만날 수 있고, 또 이런 테크놀로지 통해서 행정적 처리가 빨라지니까 또 시간이 남으니까 고객을 또 더 만날 수 있고, 이런 거죠. 그 외에 기타 토픽들이 있겠는데요. 뭐 책에 나온 사례에 의하면 뭐 존슨 컨트롤이라는 회사의 가격 협상 트레이닝, 캐터필러라는 중장비 회사의 뭐 트레이드 쇼, 박람회 전시회, 그런 거죠. 운영 트레이닝 같은 뭔가 좀 특화된 주제도 있더라. 자, 7절입니다. 영업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영업 트레이닝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요, OJT, 현장 실습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개별 지도, Individual Instruction, 그 다음 사내 클래스, In-house Classes, 그 다음에 External Seminar, 외부 세미나 등이 이때 있습니다. OJT, Individual Instruction, In-house Classes, External Seminar, 이런 게 있고요. 이 중에서 OJT는 일하면서 배우는 거죠. 현장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 따옴표에 들어있는 것처럼 Learning by Doing, 실무를 통해 배우는 것이에요. 근데 아직 내가 일도 안 해봤는데 뭔가 실무를 통해 배운다고 하면 뭔가 좀 걱정되고 뭔가 어려울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교육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OJT, 즉 현장 교육의 핵심적인 측면은 트레이너, 일종의 우리말로 하면 우리 많이 쓰는 말 중에 사수란 말 있죠. 사수. 나를 가르쳐주는 그 사람이 일종의 사수죠. 그런 트레이너로부터 받는 코칭이에요, OJT가.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사수가 계속 가르쳐주면서 일을 하는 거죠. 영업 담당자, 영업 매니저, 그 다음에 특별히 배정된 직원일 수 있겠죠. OJT와 함께 코칭이 함께 이루어지기도 한대요. 코칭. 자, 이것을 우리가 원투원 트레이닝, OJT와 코칭을 결합한 형태를 원투원이 아니고 원온원이군요. 원온원 트레이닝이라고 한답니다. 자, 클래스룸 트레이닝은 뭐 이렇게 교실에 이렇게 모여서 하는 교육, 집합 교육이죠, 일종의. 그래서 강의실에서 하는 집합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영업 교육의 일부죠. 일부고, 요것만 하는 기업은 극소수다. 요것만 하는 기업은 극소수다. 하지만 영업 이런
강의실 교육이 필수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것만 하는 기업은 없다. 적다. 거의 없다는 거고요. 자, 강의실 트레이닝, 집합교육, 클래스룸 트레이닝은 장점이 있죠. 제품 지식, 회사 정책, 고객, 시장 특성, 판매 기술과 같은 주제에 대한 표준적인 브리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거는 뭐 회사 정책은 여러 가지가 아니잖아요. 딱 하나잖아요. 예. 제품도 우리 제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한테는 이런 말, 누구한테는 저런 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다 100명이면 100명한테 표준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이런 면이 좋겠죠. 두 번째, 이거 방금 전에 말한 거는 이제 교육 받는 사람들에 대한 효율성을 말하는 건데요. 두 번째는 임원들이에요. 이렇게 다 모여놓고 뭔가를 하면 임원들도 만약에 따로따로 했으면 그렇게 오래 걸렸을 시간을 일단 100명의 영업사원을 모여놓고 임원이 여러 명한테 나와서 교육을 해주고 교육을 하고 만날 수 있다면 임원은 굉장히 바쁜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의 임원의 시간도 많이 줄여줄 수 있겠죠. 자, 셋째, 강의, 프레젠테이션, 사례 토론 등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의실 트레이닝 내에서 그냥 뭐 단순히 그냥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강의도 하고 프레젠테이션 연습도 하고 뭐 디스커션도 하고 뭐 이렇게 사례 토론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는요. 영업사원들끼리 서로 교류하고 예,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다른 그냥 OJT 하면 자기 부서 사람만 알지 예, 뭐 다른 부서의 영업사원들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는 적잖아요. 근데 일단 10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그 교육을 받는다면 서로 상호작용하고 예, 좋은 영향도 받을 수 있고 예, 뭐 아무튼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면이 있겠죠. 자, 롤플레잉이란 게 있습니다. 롤플레잉은 뭐 우리말로 역할극이죠. 역할극은 주로 언제 사용해요? 판매 스킬을 개발할 때 많이 사용하죠. 하지만 스킬을 개발할 때도 사용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 트레이닝에서 배운 방법을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그것이고요. 자, 이번엔 일렉트로닉 트레이닝이에요. 전자적 트레이닝이죠. 트레이닝. 한마디로 인터넷을 사용한 것이겠죠. 그래서 인강도 일종의 트레이닝이고 뭐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줌 같은 걸 쓴다든지 이런 교육도 많이 받죠. 우리 사내 필수 교육 같은 거 그 사내에 있는 그 인강 온라인 교육으로 통해서 많이 받잖아요. 자, 8번째입니다. 영업 트레이닝의 비용 및 혜택을 측정하는 부분입니다. 영업 트레이닝은 돈이 많이 들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자, 이렇게 많은 시간과 이렇게 많은 돈을 투여할 가치가 있어? 따져봐야죠. 두 번째, 돈 쓰는 거 좋다. 시간 쓰는 거 좋아. 이렇게 시간을 쓰면 우리한테 얼만큼이나 베네핏이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쓴 돈과 이렇게 우리가 돈 쓰는 시간이 충분히 정당화돼?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생산된 편익이 충분히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자, 영업 트레이닝은요, 적절하게 수행된다면 영업사원의 만족도도 높이고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 세티스팩션도 높이고 퍼포먼스도 높이는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영업 트레이닝에 들인 돈이 어떻게 성과를 냈는가가 중요하겠죠. 근데 성과 증대라는 게 만약에 어떤 A라는 영업사원이 뭐 월 10억씩 팔다가 영업 트레이닝 받고 나서 20억씩 팔아요. 그럼 와, 영업 트레이닝 덕분에 20억을 버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거 아닐 수도 있겠죠. 영업의 성과라는 게 뭐 계절적 영향도 있고 트레이닝 영향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수도 있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이 꼭 반드시 영업 트레이닝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그걸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자, 그다음 교육의 트레이닝의 효과성을 측정할 때 뭘 측정할까요? 첫 번째 리액션. 그 영업사원이 트레이닝에 호의적으로 반응했나. 러닝. 그 사람이 거기서 충분히 많이 배웠나. 무엇을? 개념이나 스킬을 제대로 많이 배웠는가. 러닝이고요. 세 번째 비헤이비어. 그 사람이 그 교육 후에 어떤 그 사람의 행동이 변화되었는가. 마지막으로 리절트. 자, 그 사람이 교육 갔다 와서 트레이닝 갔다 와서 개인적 조직적으로 뭔가 결과가 성과가 뭐 이를테면 매출이겠죠. 그런 것이 나왔는가. 그게 바로 리절트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크라이테리어가 있습니다. 자, 측정할 때요. 어떤 그 포괄적인 지표, 포괄적인 혜택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고 구체적인 혜택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포괄적인 혜택은요. 이를테면 improved morale, 사기 진작, lower turnover, 이직 감소 같은 거를 포괄적인 혜택으로 분류했고요. 우리 책에서. 그 다음에 구체적인 혜택의 사례는 이를테면 신규 거래처의 수가 증가했는가, 그러니까 많이 확보했는가 더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수익성 높은 제품의 판매 비중이 증가했는가, 이런 것도 측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세 번째, 고객 불만 건수가 감소했는가, 이런 것도 구체적인 혜택의 사례로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영업 트레이닝 평가. 이 트레이닝이 잘 됐나 못 됐나를 평가하는 거죠. 최근 트렌드. 영업 트레이닝이 그 영업사원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대요. 두 번째, 영업 트레이닝에 들인 돈이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간주되게 하려면, 투자라는 게 뭐예요? 뭔가 넣으면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나와야 투자 아니에요. 그래서 그 투자 수익률을 올바로 계산할 수 있도록 혜택이란 것이 그냥 괜찮아진 것 같아 정도가 아니라 뭔가 정량적으로 어떤 수치로 나타낼 수 있도록 정량화가 필요하다. 자, 여기까지 챕터 10 영업 트레이닝의 목표, 기술,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